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군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전 국민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제 이 코로나도 이제 멀지 않은 그 시간 안에 또 정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 제목을 보시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나의 선택은 어떨 것인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든지 한 번은 이 세상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 이 얘기를 전개하기 전에요. 우리의 일단 생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유아 시절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학교를 가고요.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가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간을 우리가 보통 저축 가능 기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학교 생활도 하고 취업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겠죠. 자,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세상에서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주택입니다. 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게 돼서 우리의 자녀들 다시 양육하는 그런 자녀 교육 시간까지 가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를 가장의 책임 기간이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녀들이 다 독립을 하고 우리는 결국은 이 노년의 시간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노년의 시간이 간 다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시간은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노후에 대한 이별을 하기 위한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요. 바로 가장의 책임 기간까지의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의 책임 기간까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보장 자산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이 가구당 생활비가 보통 8,59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8,590만 원.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자녀 양육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키우고 계시지만 뭐 한 달 얼마 힘들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한 사람을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을 해서 독립할 때까지 쓰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합니다.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본인의 자가주택입니까? 혹시 은행에 전세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월세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계빚을 보면은요, 8,638원입니다. 이게 바로 8만 원인데 이게 바로 한 가구당의 부채예요. 은행빚을 이렇게 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중간에 만약에 가장이 유고가 됐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면서도 이런 지금 가장의 책임기간에 하는 종신보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기간까지도 지난 사람들, 노인이 돼서 소득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될 때 과연 가족과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부담을 안 주고 행복하게 이별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 한번 볼까요? 자, 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은요, 2000년대 한 7.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14.16%고요. 2030년대는 24.34%, 2050년도에 가면은요, 무려 전 인구의 40% 가까운 인구가 65세 인구로 돼서 초고령 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됐을 경우 우리가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에 초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엔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별을 준비하는데 흔히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장례 비용입니다. 그러면 장례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2005년도에요. 평균 장례 비용이 1,4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현재는요. 1,440만 원. 그러니까 장례 비용은 크게 변하지가 않은데 여기를 보시면요. 매장시하고 화장시랑 부분을 하면은 예전에는 매장이 월등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매장을 선호를 많이 했는데요. 갈수록 이 화장이 증가함으로써 매장 비용은 감소하고 화장 비용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보면은요, 일단은 평균 장례 비용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이런 장례 형태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 통계 자료도요, 사람마다 또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 이별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대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상조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오늘 종신보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선전하고 있는 상조보험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종신보험과의 그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종신보험에 하는 회사부터 다르고요. 종신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상조는 상조회사에서 운영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사실은요. 종신보험은요. 이 납입 중 사망 시 하는 그 사망보험금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얼마.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계약을 할 때 종신보험은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렇게 내가 사망을 할 때 그 기본 금액을 세팅을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요. 상조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조는 한 구자냐 두 구자냐에 따라서 장례 물품 및 상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그냥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구자를 할 것이냐 두 구자를 할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납입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납입하는 기간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계약했으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계약해서는 1,000만 원을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조는요, 만약에 가입하는 중에 중간에 사망을 하실 경우에 납입한 금액이 2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셨다라고 하고 상조에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80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또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상조가 했던 그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으면 그 차액이 50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냈던 비용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것이 상조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조 서비스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조회사가 뭐 먹튀를 해서 도망가서 손해를 봤다, 많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감독이요. 정신보험 같은 경우는 금강에서 관리를 하고요. 상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정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조 서비스는 피보험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할 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상조는 피보험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양도양수가 가능한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것은 바로 이 납입 중 사망시입니다. 사망시, 납입 중 사망시 여러분들이 계약했던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실질적인 거 더 내느냐가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의 가입 조건은요. 가입 나이는 40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통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5세서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이 보험만큼은 40세서부터 75세가 가능하고요. 납입 기간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그리고 80세 납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셔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건 최소 사망보험금이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 500만 원은 여러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또 1500만 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얼마든지 설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 긴 납입 플러스형입니다. 자, 이 긴 납입 플러스형은 어떤 형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사망보험금이 500만 원이나 해서 계약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5년 정도의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존 납입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5만 원이면 5년 정도 납입하면은 한 36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300만 원 정도? 그러면 5년 만에 돌아가셨다 하면 여기에다가 기본 사망보험 500만 원에다가 내가 납입했던 300만 원을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돈에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50대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했을 경우 보험료가 20년 납 기준으로요. 보험료가 남자가 한 2만 3천 원대, 여자는 2만 2천 원. 또 60대가 하더라도요. 남자가 5만 원, 여자가 4만 7천 원. 70대라도 7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큰 부담감이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 것을 해야 되겠다라면은 한 5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 이런 분들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고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7만 원, 6만 원이라고 하면 자식들이 뭐 충분히 준비하시지 않을까? 뭐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두 분이 한 구자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 3만 원대로 해서 자녀가 두 분이라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를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60세 분이 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해서 가입을 했을 경우를 한번 예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납입보험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보험의 특징은요.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사망보험금은 500만 원을 책정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사망보험 예시를 보게 되면은요. 500만 원에다가요. 여기에 플러스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0만 원, 그다음에 650만 원, 사망보험금은 500만 원인데 여기 5년 시점에 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건 765만 원입니다. 여기 앞에 그 두 개 1년까지는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는 좀 덜 받는 경우가 생기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자기가 냈던 보험료를 다 플러스해서 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20년 납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보시면 납입한 보험료는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1,5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해지환급금도 납입한 보험료는 1,066만 원인데 1,06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환급이 100%입니다. 또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중간에 사망을 했더라도 내가 사망보험금에 내가 냈던 보험료를 플러스해서 받기 때문에 상조보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젠가는 한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 상조보험보다 이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